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까지는 한자어 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경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어원이 다릅니다. 이 경사경자는 사슴과 마음과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슴 한 마리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경사경자입니다. 경조사에서 경사와 조사가 있는데 합해서 경조사라고 하죠. 이 조는 활궁자입니다. 세로로 뻗은 이것은 손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애사를 당할 경우에는 바로 즉시 달려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밤에 산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을 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조문을 한다, 근조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이 조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축 경화는 축하드리옵니다죠. 요즘은 경화란 말을 안 쓰는데 사극에 보면 저하, 경화드리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축사가 있는데 이 사는 사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 사와는 뜻이 다릅니다. 이 품사라고 할 때 이 사자는 단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축사는 좀 길죠. 그거에 비해서 품사는 단어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어에는 구품사가 있는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수사, 관형사, 조사가 있고 영어에는 이 6가지의 전치사와 접속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구품사고 영어는 팔품사입니다. 그 중에서 관형사에서의 관은 뭐냐? 갓입니다. 머리에 쓰는 갓, 즉 앞에란 뜻이죠. 형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지만 관형사는 앞에서만 쓰이지 서술어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늘이 노랗구나 영양실조다. 80년대 불렀던 노래죠. 예, 새신의 그러면 새신에서 새는 형용사 새롭다냐? 아닙니다. 서술어 기능이 없습니다. 기본형이 있느냐? 없죠. 서술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새는 새롭다는 뜻이지만 서술어로 쓰이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라는 건 한국어에서 독특한 품사입니다. 그 다음 조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끼리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인데 내가 빵을 먹었다. 가는 빵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죠. 주체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 조사는 교차어의 특징인데 일본어는 한국어 단어를 일본 문장에다 대신 집어넣으면 거의 말이 됩니다. 95%의 문법이 같다 그러죠. 그리고 원래 우리 민족은 바이칼 쪽에서 왔다 그러죠. 북부 쪽은 바이칼에서 왔는데 그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았던 바이칼이 갑자기 지구의 기온이 바뀌면서 추워지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어디로 오느냐? 고비 사막을 건너서 지금의 몽골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몽골에 거주하던 유목민족, 초원에서 거주하던 민족들은 흉노가 있고 그 다음에 흉노가 멸망한 다음에 돌궐은 터키, 지금의 나라 이름은 투르키예로 바뀌었죠. 이들이 한 나라의 분열체계에 의해서 동돌궐과 서돌궐로 나뉘어지고 서돌궐이 초원지대를 찾아서 계속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까지 가는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스탄자 돌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바로 서돌궐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칼에서 핀족과 랩족 중에 그 유목민족이 지금의 그 핀란드로 들어갔죠. 그래서 나라 이름이 핀란드가 되었다고 해요. 핀족과 랩족의 나라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어와 그 다음 바이칼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몽골
돌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들이 다 교차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영어에는 이제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속사이긴 한데 우리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속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먹다 자다 싸다 이거를 대등하게 나열해 주는 게 고죠. 그래서 연결하면 먹고 자고 싸고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접속사뿐만 아니라 접속어미도 접속어의 기능을 한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국경일, 나라에서 경사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3.1절 이렇게 되는데 이 절은 명절, 그 다음에 절기, 입추, 처석, 절기죠. 이 절은 말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명절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1년의 순환주기입니다. 이것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월 9일을 한글절 이렇게 하진 않죠. 한글 자체가 고유어이기 때문에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개천절은 환웅의 하늘을 열고 신단수 아래 신시로 내려온 날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했다는 거죠.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무속에서는 신이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느냐? 나무로 내려와요. 나무로. 커다란 나무로. 그래서 그 나무를 타고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단군 왕검이라고 하죠. 단군은 한자로 써서 그렇지 이 전라도 지방에서는 무당을 단골이라고 합니다. 단골.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늘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던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늘 계속 찾아간다 해서 단골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그 커다란 나무 앞에 단을 쌓고서 굿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신이 내려오는 장소로 깨끗한 곳을 정해 가지고 대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대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즉 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휴는 나무목의 사람인이죠. 그러니까 나무 아래 사람이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쉴 휴자입니다. 공공으로 쉬는 날, 초파일 이런 날이 있는데 초파일은 석가모니 탄신일이죠. 왜 파일이냐? 원래는 8일입니다. 한 달은 초순, 중순, 하순, 세순 나눠지죠. 그래서 처음 8일이 초파일, 두 번째 8일, 18일이 있고 세 번째 파일, 28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8일이기 때문에 초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이 바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력 명절이 있죠. 부정과 추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휴일이 만일 휴일이 된다면 일요일이면 그러면 대체 공휴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적 선거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선이라고 하죠. 총선. 그날도 역시 임시 공휴일이 됩니다. 그럼 명절이라는 건 뭐냐? 명은 이름이 나 있는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언제냐? 양이 겹치는 날이에요. 그러면 숫자에서는 짝수가 음이고 홀수가 양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또는 상갓집에 가서 절을 몇 번 합니까? 2번 하죠. 큰 절을 2번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반배하는 건 그거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는 뜻이지 그거는 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때는 큰 절을 2번 또는 4번 합니다. 왜? 귀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귀신은 음입니다. 만일 양이 나타나면 귀신이 쫓겨나죠. 그래서 음으로
음의 숫자인 짝수번을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건 뭐냐? 홀수가 양입니다. 물론 당연히 100년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음력이었어요. 양력 아닙니다. 그러면 설날이 뭐죠? 1월 1일. 홀수가 겹치죠? 삼진날 3월 3일, 단오 5월 5일, 칠석 7월 7일, 그 다음 숫자가 9월 9일인데 중국에서는 강남지방, 양쯔강 유역은 따뜻하기 때문에 이때 음력 9월 9일 아직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양이 겹치는 날이다. 그래서 중양절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때가 매우 추워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춥다는 것은 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로 땡겨서 이 날을 추석이라고 합니다.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죠. 한가위라는 건 뭐냐? 한갑입니다. 갑이라는 건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즉 보름이죠. 근데 보름 중에서도 달이 가장 큰 중간 날 보름이기 때문에 대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가배가 한가위로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왕 음력을 따졌으니까 계절을 봅시다. 1월부터 3월이 봄이고 4월부터 6월이 여름이고 7월부터 9월이 가을 그리고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월은 석 달로 되어 있는데 그 월에 붙이는 명칭이 달라요. 첫 달은 맹자를 붙입니다. 두 번째 달은 2월은 중자를 붙입니다. 버금중자예요. 버금이라는 건 둘째란 뜻이죠. 으뜸 화음, 버금 딸림 화음, 버금은 둘째란 뜻입니다. 2월은 중을 붙이고 마지막 3월은 개를 붙입니다. 개는 끝개자예요. 자, 그러면 음력 8월은 뭐라고 해야 되죠? 7월은 맹추죠. 8월은 중추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뭐라고 해요?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중추절. 9월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계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절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각 계절의 처음은 언제냐? 입자가 들어갑니다. 입춘부터가 봄입니다. 입하부터 여름이고 입추 가을, 입동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입춘 때는 이렇게 건양다경, 입춘대길 이렇게 쓰죠. 입춘에 큰 기람, 복이 들어와라 그런 뜻이고 건양, 건은 건강하다는 뜻이지만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햇빛이 왕성해서 다경,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 다툴 경자는 요것이 입이고 요것이 혀입니다. 혀. 그래서 서로 다투느라고 힘들어서 혀가 입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툴 경자입니다. 경기. 지금 이 사진은 경보죠. 걸음보자입니다. 경보 경기고 경주, 주는 달릴 주자예요. 달리기고 경마 아시죠? 말 가르치고 경륜, 륜은 바퀴 륜자인데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정이라고 하죠. 그거에 비해서 요즘 쾌속정을 이용해서 하는 경기 이것은 경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은 노를 저어서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조는 나라 이름 조인데 왼쪽에 삼수면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통을 얘기합니다. 통. 그렇기 때문에 그 목욕통 그것을 욕조라고 하죠. 그 다음 화장실 그 똥오줌을 모아두는 곳을 정화조라고 하죠. 그리고 물을 가두는 곳 저수조라고 얘기합니다. 조는 물통이란 뜻이에요. 물통. 그 다음 정자는 이것은 조정이란 뜻입니다. 관청이란 뜻이에요. 관청. 그래서 조정 대신들이 그래서 이제 왜 조정이냐면 아침조를 쓰는데 아침 7시에 임금과 신하들이 모여서 정치를 회의를 하죠. 그래서 조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이게 들어가면 이건 집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뜰이에요. 마당.
그래서 가정, 법정이라고 할 때 이 글자 쓰고 왼쪽에 배주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작은 배 정자입니다. 함정하면 함은 싸움배예요. 싸움배 중에서 작은 배가 함정입니다. 또는 그 해병대들 상륙정이 있죠. 작은 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요건 맞기림자를 썼어요. 근데 요것은 그칠지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끌 연자예요. 요 모양이 다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끌 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연세대 무슨 뜻이죠? 연세. 세상을 이끄는 대학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끌 연자 계획을 연기하다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끌다 이끌다라고 할 때는 연자를 씁니다. 다음 경쟁. 쟁은 다툴 쟁자죠. 경합은 합은 모일합자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승부를 다투는 것이 경합입니다. 경시대회 시험을 보는 거죠. 경연 연은 연기입니다. 연기. 그래서 퍼포먼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연기나 기능을 갖고 하는 것이 경연대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경진대회라고 할 때 진은 나갈 진자예요. 얼마나 진보했느냐, 즉 생산물이나 제품의 우열을 겨루는 것, 누가 소를 크게 키웠느냐, 이런 것들이 경진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경매. 자, 매자를 잘 보세요. 이것은 그물이고 그물에다가 밑에는 조개패자죠. 돈입니다. 그래서 뭔가 망태기에다 뭔가 담아가지고 가서 파는 겁니다. 망태를 들고 가서 사는 겁니다. 망태를 들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위에 선비사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물건입니다. 이것은 물건이 있으면 이건 물건을 파는 것이고 이것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가격에 사야 되죠. 그래서 최저가로 입찰합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비싸게 팔아야 되죠. 나는 10만 원, 나는 12만 원, 나는 15만 원 이렇게. 이 경매인 이 사람을 거간이라고도 옛날에 했는데, 거간, 경매인, 이 사람들은 그 의뢰받은 이 물품을 가장 비싼 값에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최고가에 판매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했냐면 여리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리꾼. 여는 남을 여, 이익 이자죠. 그래서 이 여리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물건을 중개해 주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그 수수료를 애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무슨 뜻이에요? 너 수수료에서 더 깎아서 나에게 팔아라. 그 뜻이죠. 그래서 즉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애누리 해달라. 이러면 이것은 깎아달라는 뜻입니다. 이 경자는 손입니다. 손에 쥔, 이게 보통 집과 관련해 있지만 여기서는 방패입니다. 손에 쥔 방패로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일곱째 천간 경자인데, 자, 십간 있고 십이지가 있죠. 십간은 양이기 때문에 천간이라고도 해요. 십이지는 땅, 음이기 때문에 지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계 이렇게 되죠. 십이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입니다. 그러면 경술국치가 있죠. 경술년이 어디입니까? 경술. 그럼 그 다음 해는 뭐예요? 신해년이죠. 그 다음 해는 임자년이에요. 그 다음 해는 계축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 10과 12의 공통이 최소 공배수가 60이 되기 때문에 갑자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갑자로 돌아오는 이것을 환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수는 한국 나이로 60이고 그 다음에 환갑은 만 60입니다.
그래서 환갑, 회갑은 이 갑을 쓰는데 만으로 60일 때 환갑잔치, 회갑잔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치, 치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치욕, 치욕. 한일 합병, 병합을 얘기하는 거죠. 1910년 8월 29일, 그래서 8월 29일이 국치일입니다. 국치일, 8월 29일. 이때 경복궁 근정전이죠. 앞에 일장기를 달았어요. 일장기. 이 문이나 장은 글이란 뜻도 있고 그림이란 뜻도 있습니다. 왜 일장기냐? 가운데 해의 그림이 들어가 있죠. 해. 해의 문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장기라고 합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해에서부터 후지산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해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에서 안 타 죽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8월 29일이 국치일이고 이때가 한일합병을 했던 날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 하루는 24시기 때문에 일시는 2시간이죠. 그래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되는데, 자시는 23시부터 01시까지가 자시입니다. 그럼 축시는 01시부터 03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자, 오시가 중요합니다. 오시. 그러면 11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처음일 때는 초, 오시의 중간이면 정을 씁니다. 그래서 낮 12시는 오정이라고 해요. 요즘은 앞뒤가 바뀌어갖고 정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밤 12시는 뭐라고 하겠어요? 자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자시, 축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밤일 때는, 밤은 7시부터가, 저녁 7시부터 밤입니다. 밤일 때는 갑을 병정을 쓰면 야를 붙이고 갑이야, 을이야, 병이야 이렇게. 숫자를 사용하면 1경, 2경, 3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3경이라는 건 3경, 자정이죠. 옛날에는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해가 질 때 잠에 들었기 때문에 밤 12시는 매우 깊은 밤입니다. 그래서 3경이라는 건 깊은 밤, 즉 한밤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오정, 낮 12시죠. 오정 이전을 뭐라고 해요? 오정전, 줄여서 오전. 오정후, 줄여서 오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에 7시부터 파란색, 7시부터 5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래서 야나 경을 쓴다 그랬죠? 그리고 23시부터 01시까지가 자시입니다. 자, 축, 임묘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고등학생이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박갈 경자인데 이것은 쟁기의 모습입니다. 쟁기, 땅을 갈아엎는 쟁기. 그래서 쟁기를 사용해서 가로 세로 9등분 하죠. 정전법처럼 정. 그래서 밭을 가는 겁니다. 경작권. 자, 밭을 만들 수 있는,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경작권이죠. 그 다음 경운기. 이것은 쟁기로 밭을 갈면 먼지가 구름처럼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경운기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가는 그 차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경운기를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농사 짓고 밭을 가는 땅, 농경지. 소로 밭을 갈면 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경. 그 다음 물과 양분을 물속에 풀어가지고 흘려보내서 재배하는 것이 수경이죠. 수경. 물로 재배한다. 그리고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독서를 한다. 그것을 규경야독이라고 하죠. 고칠경, 다시 갱자인데 우선 검고부터 보겠습니다. 이 검고는 고구려 왕산악이 만든 악기라고 하죠. 6줄인데 이 줄은 명주실로, 고치가 입으로 뿜어낸 만든 실, 명주실로 이거로 비단을 만들죠.
질깁니다. 그래서 줄은 명주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칠했어요. 검게 칠했습니다. 이것은 옷을 칠하면 그러면 벌레가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술대라고 해서 이 막대로 줄을 튕깁니다. 그런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 칠이 됩니다. 칠. 그래서 나전칠기라는 거 아시죠? 나는 전복, 소라 껍질, 소의 껍질로 그리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오칠을 합니다. 그것이 나전칠기예요. 자, 옷은 칠이라고 그랬죠. 칠은 매우 까맣습니다. 그래서 아주 까맣다라고 할 때 칠흑 같은 이런 표현을 써요. 칠흑 같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받침이 흑의 받침이 리을 기역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한자입니다. 검을 흑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야금인데 가야에 살던 그래서 가야금이죠. 우루기 만든 12줄짜리 레죠. 이것은 줄을 눌러가면서 손으로 튕기는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갑오경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왜 고칠경자냐? 이 검은고 줄을 고쳐서 팽팽하게 매는 것. 그래갖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낡고 해이된, 풀어헤쳐진 느슨한 제도를 고쳐서 그래서 고치기 때문에 갑오경장입니다.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장은 길다란 뜻이 아니라 장점을 살린다는 뜻이겠죠. 더욱 확충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경질한다. 장관을 경질한다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바꾸는 거죠. 고칠 경자예요. 경질. 그런데 이제 이미 폐인이 돼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갱생이죠.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을 갱생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것은 나무목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나무로 뭔가 막아놓은 거예요. 막힐 경자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싸움이 심해져서 전혀 대화와 타협이 안 돼서 막혀있는 상태를 정국이 경색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색도 역시 막힐 색자입니다. 막힐 색. 그래서 심근경색이라고 있죠. 이 심근경색은 뭐냐면 심장의 근육, 힘줄에 혈전은 피떡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관상동맥을 막아서 심장 근육에 산소와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썩어가는 그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나무목이 들어간 게 아니라 돌석이 들어가면 돌처럼 딱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막힐 경자와 이 딱딱할 경자는 다릅니다. 나무목이냐 돌석이냐 다릅니다. 그래서 경골, 딱딱한 뼈. 그에 비해서 연골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음식점에서 도가니탕이 있는데 그 도가니라고 하는 것은 소 무릎의 연골을 도가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가니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물도 경질, 경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많은 무기질들이 녹아있는 물이 경수가 됩니다. 경수. 근데 이제 그게 피부에 안 좋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욕할 때 연수기라는 것도 쓰죠. 연수기. 그 다음 딱딱할 경자에서 간이 딱딱해지는 게 간경화죠. 딱딱하고 고다요. 이것이 변형이 되기 어렵죠. 그런 것을 경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경자입니다. 강경하다. 강하고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딱딱한, 강경한. 그래서 강경책, 타협이 없는 거죠. 강경파, 우리가 보통 매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강경파입니다. 그 다음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 입안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자 혀끝으로 이 뒤를 대보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간 튀어나온 잇몸이 있죠.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가면 우툴우툴 딱딱합니다.
이 부분이 경구개입니다. 경구개. 경구개. 구는 입구고 개는 뚜껑개자입니다. 그래서 뚜껑 염사를 무개차라고 하죠. 무개차. 뚜껑 개자예요. 그래서 이쪽이 경구개고 계속 위로 뒤로 목구멍 쪽으로 넘어가면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연구개라고 합니다. 연구개. 부드러울 연자죠.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기역계열은 이게 기역계열이죠.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니은 계열은 잇몸 바로 위에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지읒 계열은 요 약간 뒤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경구계를 완전히 막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음 이도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 위, 으, 우 혀끝이 점점 뒤로 들어가죠. 이, 위, 으, 우. 그래서 이 이는 높이 있기 때문에 고설이라고도 하지만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는 전설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읒은 전설 모음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읗은 목구멍 이 위쪽에 소리가 나죠. 그래서 문법에서는 경음화, 경음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경음이죠. 딱딱한 소리. 까, 따, 빠, 싸, 짜. 그랬을 때 곧, flower, 꽃이 옛날 말은 곧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경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음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크, 트, 프, 츠 이것은 격음입니다. 그 격음이라는 건 목구멍에서 공기가 빨리 흘러나와서 H음이 포함되어 있는, 히읗이 포함되어 있는 소리가 격음입니다. 그래서 키읔은 기역 더하기 히읗 또는 히읗 더하기 기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읒이 치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격음화입니다. 그 다음 전설 모음화가 있어요. 자, 짓을 보세요. 하는 짓 좀 봐라 할 때 이 짓의 옛날 말이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읒은 여우 소리가 나죠. 근데 은은 이 뒤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발음을 하고서 바로 뒤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예 이 을을 같은 위치에 있는 이로 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설 모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개음화는 뭐냐? 자,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은 다 잇몸의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뒤에 이가 오면 혀끝이 바로 뒤로 또 이동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아예 같은 위치인 지읒 계열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발음해 보세요. 글자대로 발음해 보세요. 해도 D죠. 해도 D. 해도 D. 아, 이건 지읒이네요. 잘못 됐습니다. 해도 D인데 발음이 힘들잖아요. 같이 발음이 힘들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지읒 계열로 소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해도 지가 되고 가치가 되죠. 물론 발음을 허용하지만 표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음은 표기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혀끝 소리, 설단음, 잇몸에서 나는 소리 이것이 경구개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구개음화란 경구개음화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투리에서 나타나는데 형님을 성님, 아이고 입 힘이 좋아요. 입심이 좋아요. 배 힘이 좋아요. 배심이 두둑하다. 팔 힘이 좋아요. 팔심이 좋다. 뒷힘, 뒤에서 받쳐주는 힘, 뒷심이 좋다. 버티는 힘, 뚝심. 땅의 힘이 좋다. 땅심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히읗이 이를 만나서 요 시옷 계열로 바뀌는 것. 이것도 역시 구개음화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과학에서 모수경도라는 거 있죠. 다이아몬드인 금강석
가장 단단하죠. 그리고 수정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를 싸고 있는 치아, 사람의 입니다. 이빨 아니에요. 이빨은 짐승의 것을 이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는 보통 이를 치라고 하고 어금니를 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그 어금니 앞에서 치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겉을 싸고 있는 것은 범랑질인데 그릇 중에서도 범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도가 5예요. 5.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돌에 해당되는 석회석, 이것은 경도가 3에서 5입니다. 오히려 범랑질이 석회석보다 더 단단하다는 얘기죠. 이 정승경자는 주나라 때의 벼슬 이름입니다. 주나라 때는 삼공구경대부, 중국에서 높은 벼슬아치를 의미해요. 사는 귀족인데 이것이 이제 조선에는 다릅니다. 조선에서는 글 공부하는 사람들을 선비라고 했고 그 사람들이 사였어요. 그런데 고려 말에 이성계, 최영, 정도전 이런 사람들은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고려 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 나타났다. 그래서 신흥사대부라고 합니다. 즉, 글 공부하는 학자가 높은 벼슬을 했을 때 사대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역사 드라마 보면 임금이 물어보죠.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고? 그래요. 자, 조선시대는 주나라는 좀 다릅니다. 삼정성이 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육조 판서가 있는데 이 육조 판서를 육경이라고 합니다. 이조, 호조, 병조, 예조. 이들이 육경이에요. 그리고 의정부, 좌찬성, 우찬성. 그리고 한성판윤. 그러니까 한성판윤이면 지금으로는 이제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사품까지는 대부라고 불렀습니다. 대부, 높은 벼슬아치. 역사에 나오는 고려 때 최충원 시대에 노비 만적이 있죠. 뭐라 그랬냐? 어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왕은 임금이죠. 후는 제후입니다. 장은 장수, 상은 재상. 결국 전두환이 12.12 때 그랬죠.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 역적이다. 이 고려 최충원 때 이 만적이라는 노비가 이러면서 그 한국사 최초로 신분 해방 운동을 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차명을 당하지만. 그다음 중세 사회의 특징 뭐냐? 핏줄이에요. 핏줄인데 남자 핏줄이죠. 그래가지고 이 놀고 먹는 계급이 양반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양반들은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첩을 열어두죠. 원래 정부인은 처, 기타 부인은 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반들은 씨를 엄청 뿌려대기 때문에 그들 자식이 모두 놀고 먹는 양반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모법을 시행했어요. 신부는 엄마 쪽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전에 보면 호부 호영을 못하죠. 왜? 홍길동의 엄마가 누굽니까? 춘섬이라고, 봄 두꺼비 춘섬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비였잖아요. 따라서 홍길동의 신분도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반이고 형도 양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부호용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요것은 규장각인데 규장각. 이 규는 문장으로 출세하는 운명을 주관하는 별자리인데 이 규장이라고 하면 장은 글이란 뜻도 있다 그랬죠. 규장은 임금의 글씨나 아니면 그 뛰어난 문장이나 글씨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곳, 각 집이죠.
이것이 규장각입니다. 원래는 이제 창덕궁 후원에 있었죠. 이 규장각은 세조 때 설치했습니다. 왜? 실제로 이제 왕조 시대는 왕이 모든 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하들의 권력이 더 셌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조 때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그 중신들이 건국 공신들이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흐지부지 되다가 정조 때 왕실 도서관 그리고 학술과 정책 연구를 하는 그 혁신 정치의 중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조 때는 그 정신적인 지주, 바탕, 이론을 제공하기 위한 규장각과 그 다음에 군사력, 그 중신들이 사병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군사력이 매우 세기 때문에 장용령을 설치했죠. 그리고 이제 한양에 토대를 두고 있는 중신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수원 화성으로 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최재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원 화성의 책임자로 임명해가지고 그 성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원 화성은 당대 세계 최고의 요새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또 실학자,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용했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세종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는 그 외척들의 힘을 배제하고, 자, 척이라는 건 여자 쪽의 핏줄이 척이죠. 남자 쪽의 핏줄은 친. 그래서 친척이라고 하죠. 그 때문에 이제 왕비 쪽의 그 핏줄, 이것이 외척입니다. 외척을 배제하고 탕평책을 실시했어요. 그러다가 아깝게 49살의 나이로 죽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영조 80대 가까이 됐을 때 다시 또 그 왕비를 18살짜리 정순왕후를 얻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정조가 죽고 나서는 정순왕후가 지 마음대로 모든 결정을 다 내려요. 그래갖고 외척들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결국은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그래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은 정조의 혁신 정치와 관련이 깊은 곳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규장각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 담. 이게 취병인데, 취병이라고 할 때 취는 비추빛처럼 푸른색 계열을 취라고 합니다. 병은 병풍이에요. 그러니까 요 낮은 담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그 사이에 관목 1m 정도 되는 자라는 그런 나무, 덩쿨 식물로 이 담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담을 취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문, 이 문의 이름이 어수문이에요. 어수문. 결국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가 같다. 그래서 그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불가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수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주합루라고 하는 때 이 주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주합루는 우주의 이치에 합당한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 규장각은 서울대학교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중해 안탈리아의 물담배입니다. 이 무슬림들은 술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담배를 통해서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는데, 여기 숯불 보이시죠? 요 밑에 아래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커피향, 뭐 장미향 이런 걸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요 밑으로 해서 연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관을 통해서 이게 빨대로 연결되는데, 개인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개인 빨대를 지급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